오바마 대통령이 어제 대국민 연설을 통해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공화당이 이 행정명령 발표를 비난하면서도 대응책을 내놓지 못하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뉴욕 북동부 지역에서 38년 만에 기록적인 한파와 폭설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재외국민의 부정의료 혜택으로 인한 보험공단의 누수 금액이 연간 4천억 원에 달한다는 추정이 나왔습니다. 미 동부 지역의 정규 학교에서 한국어 수강생이 대폭 증가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어제 대국민 연설을 통해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최대 500만 명의 불법 체류자들이 추방의 공포에서 해방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박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그동안 법의 보호를 받지 못했던 불법 체류자들이 추방의 공포에서 해방됐습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어제 저녁 백악관에서 진행된 대국민 연설을 통해 이민개혁 행정명령의 본격 발동을 발표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현재 대다수의 이민자 부모들이 자식을 위해 열심히 일하지만 불법 체류의 신분에 발이 묶여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것에 안타까움을 나타내며 이민개혁을 강행하게 된 이유를 밝혔습니다. After all, most of these immigrants have been here a long time. They work hard, often in tough, low-paying jobs. They support their families. They worship at our churches. Many of their kids are American-born or spent most of their lives here. And their hopes, dreams, and patriotism are just like ours. 하지만 대통령은 이 정책이 불법 체류자들에게 미국 시민과 똑같은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라며 이민개혁에 부합하는 조건을 설명했습니다. If you've been in America for more than 5 years, if you have children who are American citizens or legal residents, if you register, pass a criminal background check, and you're willing to pay your fair share of taxes, you'll be able to apply to stay in this country temporarily without fear of deportation. 또한 이번 이민개혁 행정명령이 불법 체류자들을 위한 사면 조치가 아니냐는 의견에 거센 부정의 뜻을 보이며 허점 투성이인 현재 이민 정책을 억지로 끌고 가려 하는 것이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Amnesty is the immigration system we have today. Millions of people who live here without paying their taxes or playing by the rules, while politicians use the issue to scare people and whip up votes at election time. That's the real amnesty. 어제부로 발동된 이민개혁 행정명령으로 인해 현재 1,100만 명으로 추산되는 불체자 인구 중 약 44%가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18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는 한인 불법 체류자도 이번 조치로 많게는 10만 명이 구제 대상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KBN 뉴스 박민기입니다. 공화당이 오바마 대통령을 향해 무법자라고 반발하면서도 뾰족한 대응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시나리오가 거론되고 있지만 이민자들이 대규모 편입될 향후 정치 지역을 고려할 때 강변 일변도의 대응은 역풍이 될 수 있다는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금홍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 발표로 공화당이 큰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공화당이 기대하는 최상의 시나리오는 대법원이 행정명령을 무효화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이 1789년 이후 13,000건 이상의 행정명령 중 위법이라고 판단해 무효화한 경우는 2차례에 불과해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따라서 의회 차원에서 대통령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공화당 1인자인 존 베이너 하원 의장의 주도로 오바마 케어 등을 문제 삼아 대통령 입법권 침해 소송을 준비해왔기에 비교적 신속한 추진이 가능하다는 분석입니다. 공화당이 장악한 각 주에서 대통령을 고소하는 방법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 행정명령과 관련한 예산안 처리를 무효화하는 기술적인 방해나 전체 예산안 처리 보이콧을 통한 셧다운, 그리고 탄핵 등 극단적 방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칫 이민개혁안을 볼모로 잡다가 2016년 대선을 그르칠 수 있다는 당내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민개혁안과 행정명령 거부에 대해 유권자를 설득한 명분 찾기가 쉽지 않고 무엇보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히스패닉 유권자들과
척을 결과를 낳아서는 안 된다는 전략적 판단 때문입니다. KBN 뉴스 금원기입니다. 뉴욕 북동부 지역에서 38년 만에 기록적인 한파와 폭설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벌써 사망자도 10명으로 늘었습니다. 추가 눈 예보가 나오면서 우려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뉴욕주 나이아가라 카운티와 이리 카운티의 보스턴 타운에서 2명이 동사하는 등 20일까지 이번 한파와 폭설로 인한 사망자가 10명에 달했습니다. 이미 버팔로시 남부 일부 지역에는 폭설이 시작된 이후 최소 1.8m에서 2m의 눈이 내린 상태입니다. 한 해 적설량에 버금가는 눈이 이틀 만에 내리면서 주 방위군을 포함해 5천여 명이 제설과 피해 복구 작업에 투입됐습니다. 폭설로 지붕이 무너지는 등 가옥과 상점들이 피해를 입고 비행기 운항이 취소됐으며 차들이 고속도로에 갇혀 이틀 밤을 보내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또 버팔로시에서 21일 열리기로 돼 있던 북미 아이스하키 리그 경기가 연기됐으며 23일 예정인 미국 프로풋볼 경기도 취소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립기상청은 따뜻한 호수 위로 매우 찬 공기가 지나가면서 눈구름을 형성하는 호수 효과 탓에 60에서 90cm의 눈이 추가로 올 수 있다고 예보했습니다. 얼마 전 한국 정부가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의료 혜택만 챙기는 재외국민들의 부정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이들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 금액이 연간 4천억 원에 달한다는 추정이 나왔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자격이 없는 사람이 건강보험 가입자의 명의를 몰래 쓰거나 건강보험증을 빌리는 수법 등으로 한 해 동안 새는 보험 재정 규모가 4천억 원 정도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 2012년 기준 한국 내 체류 외국인 및 재외국민의 수는 152만 명으로 이 중 건강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58만 명,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94만 명에 달했습니다. 이 중 건강보험 가입자 58만 명의 의료진료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에 지급한 공단 부담 진료비는 1인당 연평균 46만 885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를 토대로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94만 명이 건강보험증 도용이나 대여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는다고 가정할 경우 공단이 요양기관에 내야 할 금액은 약 4,400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이런 수치는 국내 체류 외국인 및 재외국민만 계산한 것이기 때문에 내국인까지 포함할 경우 실제 누수 규모는 훨씬 더 클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미 동부 지역의 정규 학교에서 한국어 수강생이 대폭 증가했습니다. 이제는 한류가 한국어 배우기로 옮겨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뉴욕 한국교육원은 뉴욕을 비롯한 미 동부 지역의 초중 고등학교에서 제2 외국어 과목으로 한국어를 수강하는 학생 수가 대폭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2013년에서 2014년 2,503명에서 2014-15년도 약 3,954명으로 약 58%가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교육원에 따르면 현재 한국어를 선택 또는 필수 과목으로 이수하고 있는 학생이 많은 학교는 데모크라시 프랩 챕터 스쿨이 375명, PS165 319명, PS81 302명, PS111 300명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원은 이와 같은 한국어 수강생 증가 원인으로 한국어 정규 과목 추진위원회 등 한인사회의 노력의 결과라고 분석했습니다. 또 지난해 한국 정부가 지원한 예산이 26만 6,613달러에서 올해 38만 3,840달러로 44% 증가한 것도 중요한 원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교육원은 2014-15년도 한국어 채택 지원 사업을 벌이고 예산안을 심의한 후 신규 학교를 중심으로 실사를 거쳐 다음 주 중 지원금 규모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뉴욕주가 데이케어 센터를 대상으로 어린이 안전 규정을 강화했습니다. 데이케어 센터에서 아이들이 먹는 것, 보는 것 등에 관련된 규정들인데요. 바른 생활 습관이나 건강과 관련된 규정들이 한층 강화됐습니다. 아동가정서비스국은 19일 데이케어 센터 어린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강화하는 새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새 규정은 내년 6월 1일 발효되며 별도의 규정이 적용되는 뉴욕시를 제외한 주 전역이 해당됩니다.
이날 뉴욕주 관보에 게재된 규정에 따르면 모든 데이케어 센터에서는 어린이들에게 저지방 우유와 물, 100% 주스 등만을 음료수로 제공해야 합니다. 다만 어린이의 부모가 원할 경우에는 부모가 제공하는 별도의 음료수를 줄 수 있습니다. 또 악천후나 의사의 권고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매일 체육활동과 야외활동 시간을 프로그램에 포함해야 합니다. 반면 TV 등 전자시청각 미디어는 어린이 발달 프로그램에 따라 미리 계획된 시간 외에는 반드시 꺼져 있어야 하고 어린이들에게 영화를 보여주는 시간도 제한됩니다. 또 데이케어 센터의 직원 관련 규정도 강화되면서 직원들은 어린이를 교육하는 동안 휴대전화나 전자기기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뉴욕 뉴저지 항만청을 상대로 제기됐던 허드슨 리버 다리와 터널 통행료의 인상 중지 소송이 기각됐습니다. 통행료는 예정대로 오는 12월 7일 오전 3시부터 인상됩니다. 미 자동차협회가 뉴욕 뉴저지 항만청을 상대로 제기한 허드슨 리버 다리 터널의 통행료 인상 중지 소송이 기각됐습니다. 연방지법 리처드 이튼 판사는 19일 통행료 인상을 중지시켜야 할 타당한 이유가 없다며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앞서 자동차협회는 통행료 인상에 따른 추가 수입이 항만청이 운영하는 다리와 터널 개보수에 쓰이지 않고 다른 교통기반 시설에 투입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실제로 이번 인상으로 발생하는 추가 수입 중 일부는 1번과 9번 도로의 개보수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번 소송이 기각되면서 뉴욕 뉴저지를 연결하는 링컨 홀랜드 터널과 조지 워싱턴, 베이온, 괴탈스 브릿지, 아우터 브리치 크로싱 등의 통행료는 12월 7일 새벽 3시부터 인상됩니다. 현금 지불 시 현행 $13에서 $14로, 이지패스 부착 차량은 피크 시간대에는 $11에서 $11.75로, 그 외 시간대에는 $9에서 $9.75로 오릅니다. 이번 통행료 인상은 지난 2012년 시작된 4단계 인상 조치에 따라 내년 12월 6일 한 차례 더 오를 계획입니다. 풀타임 직업을 희망하지만 어쩔 수 없이 파트타임으로 일하며 생계를 이어가는 미국인이 올해 700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각종 경제 지표가 호전되고 있는 가운데 경제 회복의 불안 요소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CNN 머니는 파트타임으로 일하며 가족을 부양하고 사는 이들이 700만 명에 이르고 있다면서 이것이 경제 회복의 불안 요소라고 보도했습니다. 지난달 미국 실업률은 5.8%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1.6%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지표상으로 봤을 때는 고용시장이 상당히 개선된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도 많은 이들이 파트타임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원치 않게 파트타임 일자리에 머물러 있는 미국인 수는 경기 침체 직후인 2009년 890만 명까지 늘어났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경제 지표들이 경기 침체 이전 수준을 회복했지만 비자발적 파트타임 노동자 수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는 지적입니다. 문제는 이들의 대부분이 최저임금을 받고 있어 실제로 이 가운데 75% 정도가 저소득층 혹은 빈곤층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건강보험처럼 풀타임 직원에게 제공되는 혜택도 받을 수 없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